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5장의 대각화라는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대각화 가능이라는 용어를 정의했었고, 그리고 이 대각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인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러한 아이겐 벡터, 그다음에 다이어고널 라이더블이라는 용어를 써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고자 했던 주된 내용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t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라는 뜻은 이제 어떤 순서기죠. 베타가 있는 것이죠. 자, t는 V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자, 그러면 V의 순서 기저로서 어떤 것이냐면 T 베타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제 베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용어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를 V1부터 Vn이라고 두죠. 그때 이것을 만족을 할 때 V1부터 Vn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D를 우리가 대각행렬이니까 람다1부터 람다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각각의 컬럼 생각을 해보면 람다 j라고 쓸 수 있겠죠. j 번째 컬럼. 자, 네 번째 컬럼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람다 j가 말고는 전부 다 0이죠. 이런 컬럼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뭐냐면 t 베타를 표현했을 때 J번째 컬럼이라는 뜻은 베타의 J번째 베타를 t에 의해서 보낸 다음에 이 녀석을 베타에 대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한 것이 바로 J번째 컬럼입니다. 자, 그런데 J번째 컬럼이 J번째 성분만 람다 J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니까 이 뜻은 결국은 같은 뜻이죠. 동치인데 TVJ가 뭐가 된다는 건가요? 네, 지금 베타를 구성하는 n개의 벡터에 붙는 개수가 J번째만 람다 J고 나머지는 0이니까 람다 J, VJ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베타는 이제 우리가 순서 기저를 생각하는 거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따라서 V1부터 Vn은 0벡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우리가 대각화 가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VJ가 뭐라는 거죠? 아이겐 벡터라는 겁니다. 이 아이겐 벡터. 즉, 대각화가 가능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 기저가 존재해야 되는데, 하는 것과 같은 뜻인데,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베타의 특징은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벡터가 어떤 벡터냐면 t의 아이겐 벡터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대각화 가능 이런 뜻은 t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순서 기저가 존재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 v1부터 vn이 t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그 순서 기저라고 할 때, 그럼 베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행렬 표현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바로 대각행렬이 되는 건데, 이때 대각선의 성분은 람다1부터 람다 n이죠.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 결국 t의 아이겐 밸류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순서는 이제 v1의 아이겐 밸류가 람다1이고요. v2의 아이겐 밸류가 람다2. 그런 식으로 결국 v1, v2 순서대로 람다1, 람다2, 람다n. 즉 v 아이겐 벡터의 이제 그 순서대로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대각선에 있는 그런 형태의 대각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정리로, theorem으로 한번 우리가 기록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 V상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요. 자, 이것이 diagonalizable, 대각화 가능이다 라는 것과 동치 명제는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V상의 순서 기저가 존재하는데 대각화 가능이려면 이 베타를 구성하는 벡터들이 모두 T의 아이겐 벡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V의 순서 기저로서 T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그런 순서 기저가 존재하는 것과 동치 명제가 되겠습니다. if and only if죠. 자, 그리고 만일에 이제 t가 대각화가 가능한 경우라면, 즉 v의 순서 기저로서 t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그 순서 기저가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그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순서 기저라고 하죠. 즉 v1부터 vn이 전부 다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 베타에 대해서 t를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대각행렬이 될 텐데, 이때 d라는 대각행렬의 대각성 성분은 결국 v1, v2, vn의 아이겐 밸류들이 순서대로 나열된 그러한 대각행렬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D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이고 뿐만 아니라 그 J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이 DJJ가 될 텐데, 이 녀석은 VJ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각화 가능이라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T의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된 순서 기저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example를 하나 생각을 해보죠. 자, A라는 행렬을 하나 생각하고요. 자, V1을 하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아이겐 벡터를 찾는지,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지 하는 방법을 얘기할 텐데, 우선은 그 방법을 얘기하기 전이니까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이제 구성이 되면 우리가 theorem 5.1에서 얘기한 것 같이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example을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V1 한번 곱해 볼까요? 자, V2도 하나 만드는데, 자, 지금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 만들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행렬의 아이겐 벡터라고 불렀으니까 LA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V1을 대입을 해보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행렬 A와 V1을 곱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V1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같으므로 마이너스 2V1이 되는 거고, V1은 당연히 0벡터는 아니죠.
따라서 V1이 LA의 아이겐벡터고 따라서 A라는 행렬의 아이겐벡터이기도 합니다. 자, 비슷하게 V2를 보면 마찬가지로 LA V2가 5배의 V2가 되기 때문에 V2는 LA 아이겐벡터이자 행렬 A의 아이겐벡터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V2는 0벡터는 아니죠. 자, 그리고 이 V1과 V2는 서로 나란한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의 벡터는 실수라고 생각하면 R2상의 벡터인데 R2상의 벡터에서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혹은 뭐 두 개의 벡터만 따질 때는 서로 나란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V1, V2는 R2상에서 linearly independent 한데 R2의 디멘전이 2있고 따라서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도 2가 됩니다. 즉 V1하고 V2를 모아두면 이 녀석이 하나의 베이시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베이시스를 생각하고 이 순서 기저를 생각을 하고 이 순서 기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LA를 지금 방금 V1, V2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대각행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때 대각선 성분이 V1에 대응하는 아이겐밸류 지금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은 V2에 대응하는 아이겐밸류인데 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행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LA의 베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다음이 성립했습니다. 여기는 D죠. 자, 이때 Q는 물론 알파는 R2의 표준 순서기죠.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Q는 change of coordinate matrix, 좌표 변환 행렬인데 그 베타 좌표를 알파 좌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Q를 구체적으로 써보면 베타를 구성하는 V1을 알파 좌표, 즉 표준 순서 기저 입장에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면 되는데 표준 순서 기저에 대해서 좌표 벡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1, 1. 두 번째는 V2, 3,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그 역행렬, 역행렬도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Q 인버스 한번 여기다가 써볼까요? Q 인버스는 4 마이너스 3이니까 X인가요? 디터미넌트가? 네. 그리고 4, 1 순서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계산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비행렬과 자 얘는 뭐죠? A 자체가 됩니다. 1, 3, 4, 2죠. 여기다가 이제 Q를 곱하는데 네, 공간이 또 부족하네요. 네, 이거를 그러면 옮겨 보도록 하죠. 옮겨질지 모르겠는데 얘를 여기다가 옮기고 자, 여기다가 계속 쓰면 1, 3, 마이너스 1,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가 된다? 대각행렬이 된다. 대각행렬 얘가 된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면 여기가 7분의 1이고 앞에 있는 이 두 개를 먼저 곱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 됐고 이렇게 하면 4, 3, 12 마이너스 6이니까 6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4, 5가 되고 이렇게 하면 3 더하기 2, 5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 3, 마이너스 1,
4를 곱하면 1분의 1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8이 24, 6 곱하기 4, 6, 4, 24, 0이 되고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1, 5, 5니까 0이 되고 5, 5, 3, 4니까 3, 5, 15, 4, 5, 20 그래서 7, 5, 35가 되겠죠. 자, 그러면 7로 나누면 마이너스 2, 0, 0, 5가 됐습니다. 네, 원래대로 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베타를 아이겐벡터 v1, v2로 구성된 베이시스로 우리가 잡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LA를 베타에 대해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대각행렬이 되는데 이때 대각 성분은 V1, V2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순서대로 나열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어렘 5.1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각 행렬로 만드는지 하는 것이 대각 아이겐 벡터와 관련이 있고 그때 만들어지는 대각 행렬의 성분들은 결국 아이겐 밸류들로 구성된다 라는 것을 example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example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R2상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로서 평면상에서 그 벡터를 2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키는 그러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하고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t라고 두겠습니다. 90도만큼 회전시키는 겁니다. 자, 이 90도만큼 회전시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오퍼레이터 t는 대각화가 가능할까요? 자, 조금 전에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t의 아이겐벡터로 구성된 순서 기절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t의 아이겐벡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t는 어떤 게 아이겐벡터가 있을까요? 자, 아이겐벡터는 v를 대응시켰을 때 v의 상수배 꼴이 드는 벡터들인데요. 물론 0벡터가 아닌 것 중에서 자, 지금 t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벡터를 항상 어떻게 하냐면 90도만큼 회전시킵니다. 이거 tv죠? 그러면 0벡터가 아닌 벡터 중에서 90도를 회전시켜가지고 v가 tv랑 나란하게 되는, 즉 tv가 람다 v가 되는 그러한 람다가 존재하는 벡터 v가 없습니다. 즉 얘는 아이겐 벡터가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겐 벡터가 없기 때문에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자, t는 아이겐 벡터가 전혀 없고 따라서 대각화가 아이겐 밸류도 없겠죠, 당연히. 따라서 t는 대각화가 불가능하다.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지 않다.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은 주어진 리니어 오퍼레이터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example 2를 보니까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대각화가 불가능한 것도 있는 것이죠. example 1에서는 대각화가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example 하나 더 보죠. C infinity of R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은 함수들의 벡터 공간인데요. 함수들의 벡터 공간으로서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 중에서 미분이 한 번 가능하고, 2번 가능하고, 3번 가능하고 무수히 계속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들을
다 모아둔 벡터 공간을 C infinite of R이라고 쓰겠습니다.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 중에서 함수 F를 한 번 미분도 가능하고 두 번 미분도 가능하고 모든 차수의 미분이 가능한 모든 차수의 도함수를 가지는 그러한 함수들 모두를 모아둔 것을 C infinite of 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C infinite of R은 일단 R에서 R로 가는 모든 함수들의 벡터 공간인 우리가 1학기 때 벡터 공간을 얘기하면서 R에서 R로 가는 이러한 함수들 전체에도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도 확인했었고요. 즉, 집합 C가 S라고 썼나요? 네. 아무튼 S라고 쓸까? S에서 R로 가는 이러한 함수 전체 생각해보면 하나의 벡터 공간이 됐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S를 지금 R로 택한 겁니다. 그래서 C infinite of R은 이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요. 단순히 부분 집합일 뿐만 아니라 이 녀석 자체도 하나의 벡터 공간이 됩니다. 자,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물론 이때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커다란 벡터 공간에서의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했을 때 이게 벡터 공간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은 물론 지금 이 C infinite of R이 그렇고요. 자, 사실은 이제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의 전체 합에서 두 함수를 더하고 그다음에 상수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더한 함수는 각각의 x에서 각각의 함수값을 더한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함수는 함수값으로 f의 함수값에 람다를 곱한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그런 함수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C infinite of R에도 함수들의 덧셈과 그 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벡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 공간을 커다란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C infinite of R이 오른쪽에 있는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사실은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0벡터, 지금 여기서 영함수가 될 텐데 영함수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의미는 뭘까요? 자, 영함수가 모든 차수의 미분 도함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C infinite of R에 영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영함수가 지금 이거는 함수로서 0입니다. 즉 모든 x에서 0을 갖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함수는 상수함수니까 한 번 미분도 가능하고 두 번 미분도 가능하고 모든 차수 미분이 다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f하고 g가 C infinite of R에 있으면 f를 더하거나 빼거나 한 것도 C infinite of R에 있죠. 왜냐하면 두 함수가 모두 무한히 많이 미분 가능하면 더한 것도 곱한 것도 무한히 미분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어떤 람다에 대해서도 상수배를 하더라도 무한히 많이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C infinite of R이 이제 서브스페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어떤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서브스페이스가 되는지 1학기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했었죠. 자, 여기서는 뭐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C 인피니트 오브 R이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긴 한데, 자, 우리가 지금 example 3에서 생각할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C 인피니트 오브 R에서 C 인피니트 오브 R로 가는 그것도 하나의 벡터 공간이죠. 벡터 공간인데 우리가 위에서 생각한 example과는 달리 차원이 무한 차원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로서 다음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C 인피니트 오브 R에는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 함수가 하나 대입이 되면 이 녀석의 도함수로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F가 무한히 많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의 도함수도 무한히 많이 미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C 인피니트 오브 R에 있는 함수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F 더하기 G가 T, F, T, G가 되는 것과 T의 람다 F가 람다 TF가 되는 뜻이죠. 자,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은 금방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아이겐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이겐 벡터가 이 경우는 뭘까?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함수들을 벡터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겐 벡터도 이제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자, 근데 어떤 함수냐? TF를 했는데 그게 어떤 적당한 람다 스칼라 곱하기 F가 되는 함수. 근데 T of F는 정의를 F'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 뜻이 뭔가요? F를 미분한 함수가 F에다가 상수가 곱해지는 함수다라는 거죠. 자, 이런 함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무한히 많이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서.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분할 때 람다가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지수함수 t 앞에 개수가 람다가 붙어 있으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런 함수뿐만 아니라 여기에 2가 곱해지거나 3이 곱해지거나 하는 것들도 미분할 때 람다만 곱해집니다. 일반적으로 C가 0이 아닌 상수를 이제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성질들을 다 만족합니다. 물론 이 성질 자체 혹은 이 성질 자체는 앞에서 다루었던 영함수를 생각을 하더라도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아이겐 벡터는 0벡터가 아니면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함수들의 벡터 공간에서 0벡터니까 결국 제로 펑션입니다. 영함수입니다. 영함수는 아니면서 이걸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C가 곱해진 상수 C가 0이면은 이제 영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이런 형태들이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네, 그래서 T의 아이겐 밸류는 어떤 걸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C 곱하기 2의 람다 T가 아이겐 벡터가 됐었죠. 이때 람다는 특별히 제한 조건이 없었죠. 즉 람다는 임의의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임의의 리얼 넘버, 여기서는 이제 그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들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스칼라들은 전부 다 실수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람다도 실수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어떤 실수도 다 아이겐 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의의 람다 실수를 정했을 때 그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좀 전에 봤던 2의 람다 t의 상수 c, 0이 아닌 상수 c를 곱한 것들이 모두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네, 특별히 람다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죠. 람다가 0일 때 0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뭘까요? 람다가 0이니까 c 곱하기 2의 0t인데 즉
C죠. 컨스턴트 함수입니다. 컨스턴트 펑션입니다. 함수로서 컨스턴트니까. 물론 이제 C는 조금 전에 0은 안 된다고 그랬고요. 0 함수는 아이겐벡터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람다가 0, 아이겐밸류 0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는 상수함수다. 0이 아닌 상수함수. 컨스턴트인데 난제로 컨스턴트 펑션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만 요런 꼴이 나왔으니까 같이 더불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런 것이 성립하죠. 자, V가 아이겐 벡터라고 하죠.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그러면 CV, C가 0이 아닌 스칼라를 생각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C는 0만 아니면 다 됩니다. C는 0이 아닌 모든 C에 대해서 CV도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왜 그렇죠? 자, CV가 아이겐 벡터인지 아닌지는 이 녀석을 T에 대응시켰을 때 CV의 상수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죠. 자, 그런데 T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C를 앞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V가 아이겐 벡터니까 TV는 적당한 람다에 대해서 람다 V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람다의 CV로 쓸 수 있죠. 즉 CV를 대응시켰더니 CV의 람다 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CV는 0벡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스칼라 C와 벡터 V를 곱해서 0벡터가 되는 방법은 스칼라가 0이거나 벡터가 0벡터거나 하는 것인데, V가 아이겐벡터이므로 0벡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생각하는 C는 0은 아닌 스칼라를 생각하는 것이니까 CV 자체도 0벡터는 아닙니다. 즉 CV를 하나로 보면 0벡터가 아니면서 T에 대응된 결과가 그 녀석의 상수배가 되는 거니까 CV도 아이겐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CV는 같은 람다, V에 대응하는 아이겐밸류가 람다라고 하면 CV에 대응하는 아이겐밸류도 람다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람다 T가 아이겐벡터였는데, 따라서 0이 아닌 C를 곱한 것도 당연히 아이겐벡터가 되는데, 이것은 이 example 3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각화 가능이라는 것과 아이겐 벡터의 이제 관계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녀석이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지만 행렬이 혹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대각화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것을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고 행렬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는데, 우선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하고 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기가 쉬운 것이라,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구할 때는 우선 행렬의 아이겐 벡터, 행렬의 아이겐 밸류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 입장에서 그 중에서도 아이겐 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정리가 theorem 5.2인데요. n by n 행렬 a가 있다고 할 때 이 녀석의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그럼 계산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a의 아이겐 밸류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람다가 a의 아이겐 밸류의 필요 충분 조건은
a 마이너스 람다 in. in은 n차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행렬 빼기 행렬이니까 이것도 n차 행렬이 되겠죠?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람다가 아이겐밸류가 되고 a에, 그리고 아이겐밸류가 되면 람다가 아이겐밸류 되면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는 것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눠서, 자, 첫 번째, 람다를 아이겐밸류라고 하죠. 자, 아이겐밸류니까 a, v equal 람다 v가 되는 정벡터가 아닌 그 벡터, 물론 여기서는 fn상에서 벡터겠죠? 그런 벡터가 존재하겠죠? 자, 네. then there exists v in fn such that 지우고 이렇게 씁시다. 이건 앞에 쓰긴 했지만, 자, 이런 이제 그 아이겐 벡터가 있겠죠.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 자, 이 녀석을 넘겨볼까요? 그러면 a v 마이너스 람다 v인데요.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v 빼기 람다 v를 람다 in이라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하고 v를 곱한 겁니다. 람다는 스칼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v를 공통적으로 오른쪽으로 뽑아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죠? 네, 이 값이 이걸 넘겼으니까 0벡터가 됩니다. 즉, 이 행렬에 v라는 벡터를 곱셈을 해서 행렬 곱셈을 했더니 뭐가 나온다? 0벡터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v라는 벡터는 0벡터가 아닌데요. 자, 앞에 있는 이 행렬이 인버터블 매트릭스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v는 어떤 벡터여야만 하나요? 네, 이게 인버터블이라면 양쪽에 이 행렬에 역행렬을 곱하면 v가 0벡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v는 0벡터가 아니므로 since v가 0벡터가 아니므로 이 녀석은 인버터블이 아니고 자, 따라서 어떤 n바이 n 행렬이 인버터블이 아닐 표준부 조건은 디터미넌트 입장에서 디터미넌트가 0이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람다가 아이겐밸류면 a 마이너스 람다 in 행렬의 디터미넌트 0이어야만 합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반대도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람다를 잘 생각했더니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n이 0이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a 마이너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람다에는 인버터블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랭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랭크는 어떻게 될까요? n보다 작습니다. 자, n보다 작은데 우리가 디멘전 시어럼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네, 다음 리니어 오퍼레이터 생각을 하는 것이죠. L 이게 조금 길게 쓸 텐데 요 행렬, 인버터블 하지 않은 행렬로부터 만들어지는 left multiplication을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도 fn, 공역도 fn인데요. 자,
이 행렬의 랭크라는 것과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랭크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 랭크는 다름 아니라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치역의 디멘전입니다. 그런데 그 치역의 디멘전은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그 널리티, 즉 커널의 디멘전과 합쳤을 때 정의역의 디멘전이 되는 것이죠. 그 디멘전 시어렘이었습니다. 즉 디멘전 n은 디멘전 정의역인데 정의역의 디멘전 시어렘에 의해서 디멘전 오브 커널 널 스페이스라고 쓸까? 네, 널 스페이스를 썼으니까 주로 이렇게 n이라고 쓰죠. 네, 요 리니어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이 오퍼레이터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이 그 레인지의 디멘전이죠. R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이미지, 즉 치역의 디멘전이 이 오퍼레이터의 랭크인데 오퍼레이터의 랭크는 이 행렬의 랭크랑 동일히 썼고 근데 그 값이 n보다 작습니다. 여기가. 근데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n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쓸까요? since 네, 좀 길어졌는데 L A 마이너스 람다 IN 네, 디멘전이 n보다 작으므로 얘랑 같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쓰면 랭크 A 마이너스 람다 IN인데 n이 작죠? n보다 작죠? 그러니까 그 dimension of n l a 마이너스 람다 in은 1보다 같거나 큽니다. 0은 아닙니다. 0보다는 큰 거죠. 따라서 이 널 스페이스를 이제 구성하는 벡터들이 0벡터 말고도 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들은 뭔가요? 즉 a 마이너스 람다 in의 v를 곱해서 0벡터가 되는 벡터들의 모임이 널 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1보다 작거나 크므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벡터 v가 0벡터는 당연히 만족하는데 0벡터 말고도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이므로 there exists v non-zero vector such that 이거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v가 av가 람다 v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람다는 아이겐 밸류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그 아이겐 밸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이제 알아서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그 아이겐 밸류를 이제 찾는 그러한 한 가지 도구로서 우리가 그 characteristic polynomial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determinant a 람다 a 마이너스 람다 in이 0이 되는 그런 람다를 이제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람다를 이제 변수 t라고 두고 우리가 determinant를 이제 계산한 식을 우리가 characteristic polynomia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n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람다 대신에 t로 지금 바꿔 쓴 건데 물론 이제 t는 이제 그 스칼라 값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스칼라 값들을 이제 t로 써서 t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a-tin의 디터미넌트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봤는데요.
자, 원래 A라는 것이 있고, 지금 I에는 이제 대각선 성분만 1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A, I, J들이 있을 거고요. 대각선만 A11이었다가 T를 빼는 그런 값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22-T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NN-T가 있는데, 자, 이러한 행렬의 그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소개했던 방법이, 자, 각각의 행에서 하나의 성분을 선택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을 선택을 할 때 컬럼 입장에서 같은 컬럼에서 두 개 이상 뽑지 않도록, 즉 컬럼을 다 다르게 선택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값들을 다 곱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 더해서 만든 것도 이제 디터미넌트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행에서 이제 하나씩 성분을 선택을 할 때 곱셈을 하게 될 텐데, 그때 t 입장에서 t의 거듭 제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t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디터미넌트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결국 t에 대한 다항식이 됩니다. 자, t에 대한 다항식인데 차수를 생각을 해보면 최대 몇 차까지 가능할까요? 자, 여기는 성분들을 곱할 텐데 거기에 t가 가장 많이 곱해지는 경우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대각선이 아닌 성분들은 이제 t가 없습니다. 상수만 있습니다. 따라서 t의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차수가 가장 높아지려면 첫 번째 선택을 할 때도 t가 있는 걸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행의 선택을 할 때도 t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즉 모두 이 대각선에서 선택을 할 때가 t가 가장 많이 곱해집니다. 자, 그럴 때 차수가 어떻게 되죠? 네, t의 n제곱이 됩니다. 물론 개수는 마이너스 1이 한 번 곱해지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ft는 t 입장에서 다항식이 나오는 것이고, 차수는 n차식이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t의 n-1차 항이 있을 거고 t의 n-2차 항이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상수항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면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a1t 플러스 a0까지 나타내겠죠. 자, 물론 a0가 어떤 의미인지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f0 값이 a0와 같은데 f0는 t가 0일 때입니다. t가 0일 때는 결국 a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디터미넌트 a, 상수항은 디터미넌트 a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다항식을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우리말로 특성 다항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행렬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행렬, 그 다항식이다라는 의미에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을 나타내나요? 자, theorem 5.1을 생각을 해보니까 람다가 A의 아이겐 밸류 표충분 조건이 이 값이 0인데요. 이 값은 결국 뭐냐면 F라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함수 값이 됩니다. 즉 람다에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함수값이 0이 되는 것이 표충분 조건이 되는 것인데, 다른 말로 람다는 이 n차 폴리노미얼의 근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생각하고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근을 찾으면 그것이 모든 가능한 아이겐밸류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계산 하나 해보도록 하죠. 자, A, 2x2 행렬 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그대로 쓰면, 자,
a-ti2를 계산을 해보면 1과 1에서만 t를 빼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i2가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자, 그러면 2x2 행렬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t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전개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 다항식의 근을 이제 찾는 게 우리가 이 다항식을 계산할 이유일 텐데요. 자, 그래서 근을 찾기 편하도록 인수분해를 해보면 t-3,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2차 다항식인데 theorem 5.1을 생각하니까 결국 이 a라는 행렬의 그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될까요? 네, 3과 마이너스 1, 딱 두 개의 아이겐밸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많이 생각보다 못했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일단 조금 전에 했던 example 4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